네, 다음으로 전력공학 하겠습니다. 전력공학 보건 문제를 보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신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시기에 새로운 문제가 어렵긴 하겠지만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생소한 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입니다. 삼상 유래선 전선로의 선간 전정 용량이 CM이고 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이 CS일 때 작용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죠. 우리가 단상과 삼상이 있습니다. 단상은 CS 플러스 ECM, 삼상은 CS 플러스 3CM 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21번에는 1번, 22번 볼게요. 다음의 표는 어느 공장의 수용 설비에 관한 표이다. 합성 최대 전력이 279라고 할 때 부동률은 얼마입니까? 부동률은 일단 1보다 큰 값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279가 분자에 가느냐 분모에 가느냐, 공식이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헷갈리신다면 분자에 넣어봤다 분모에 넣어봤다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1보다 큰 값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 공식은 뭐예요? 150에다가 수용률 0.6 하고요, 350에다가 수용률 0.7을 합니다. 그리고 분모에 279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것이 부등률이 되고 계산을 하면은 1.2가 됩니다. 22번에는 답이 4번. 네. 23번입니다. 66,000V 평형 대칭 삼상 송전선의 정상 운전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입니다. 지금 삼상이죠. 삼상에서 Y 결선, 델타 결선 구분 없이 대지 전압 루트 3분의 선간전압.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66,000V 같은 경우는 선간전압이죠. 그래서 66,0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대지전압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계속해서 24번 볼게요. 24번. 삼상 송전선로의 선간전압 66kV, 전압 조졌고 기준 용량이 5000kVA 할 때 한 선당의 선로 임피던스 100옴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약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기기기 시간 같은 경우는 V분의 IZ 곱하기 10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전압, 용량, 임피던스 값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아니고 10V 제곱분의 ZP. 이때 주의하실 것 이때 전압이 킬로볼트입니다. 전압이 문제 킬로볼트가 주어졌죠. 이 공식 자체가 킬로볼트를 대입해서 나온 공식이요. 그리고 이것은 킬로볼트 암피어입니다.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10 곱하기 66kg라고 66,000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킬로볼트 그대로 66분에 Z가 100이고요. 곱하기 P가 5,000입니다. 5,000. 네. 계산하면은 11.48이 됩니다. 11.48%. 25번 볼게요.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에서 교류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전압 강화 배전 효율은 어떻게 표시되는가라고 합니다.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되죠. 보세요. 단상 2선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부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선의 저항이 R이고 X일 때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요? 2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죠. 단상 3선식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하가 평형이라면은
중성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따라서 이때 전압강하는 그냥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여기에 단상 2선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전압강이 발생하고 여기서 전압강이 발생하는데 단상 3선식은 여기에서만 전압강이 발생하지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강하가 단상 3선식이 더 적다. 그리고 배전 효율은 당연히 우리가 뭐 전선 중량비, 전류 손실비 이런 것도 따졌을 때 단상 3선식이 단상 2선식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좋다. 그러면 전압강화 좋고 배전 효율은 높다가 됩니다. 계속해서 26번 볼게요. 26번. 수차에 있어서 비속도가 높다는 의미는 비속도가 뭐냐면 비속도, 특유속도요. 특유속도. 특유속도 영어로 말하면 스페시픽 스피드. 특별한 속도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특유속도가 보세요. 1m 높이에서 1kW 얻기 위해서 1분간 회전 속도입니다. 1m 높이에서 1km 얻기 위해서 1분간 회전 속도가 비속도, 특유속도요. 그래서 얘가 크다는 것은 뭐요? 회전 속도가 크다는 거죠.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유수에 대한 수차 런너의 상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 회전 속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27번입니다. 필액의 공칭전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70년, 80년대 이때 출제됐다가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필액에는 보통 제한전압, 전격전압, 충격 방전 개시전압 이런 것들이 출제되잖아요. 필액기의 공칭전압은 뭐냐면 필액기의 상용주파, 그래서 60Hz잖아요. 60Hz 상용주파의 허용 단자 전압을 필액기의 공칭전압이라고 합니다. 1번에 필액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은 유명한 제한전압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필액기의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대 전압은 전격전압이죠. 4번 필액기의 충격전압 인가 시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충격방전 개시전압이고요. 다시 필액기의 공칭전압이라는 것은 필액기의 상용 주파수 60Hz 상용 주파수 허용 단자 전압을 의미합니다. 28번 다음 중 단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달로기입니다. 1번 선로로부터 기기를 분리, 구분 및 변경할 때 사용되고요. 개폐 기구로서 소호 기능이 없습니다. 아크를 소호하는 기능이 없다. 2번 충전 전류의 개폐는 가능하나 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의 개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맞고요. 3번 부하의 기기 또는 케이블 등을 점검할 때 선로를 개방하고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단로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제일 큰 것은 아크 소호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 전류의 개폐나 선로를 점검할 때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4번 차단기 직렬로 연결해서 맞죠? 차단기 직렬로 연결하는데 전원과 분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차단기 개방 후 단로기를 열고 차단기를 닫은 후 단로기를 닫아야 한다. 그러니까 인터럭이 있습니다. 인터럭이 뭐요? 인터럭이 뭐냐? 이게 단로기가 DS가 있고 차단기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단로기는 전원이 흐를 때 개폐를 못합니다. 전원이 흐르고 있을 때 개폐를 못해요. 따라서 이렇게 보죠. 만약에 차단을 시킨다 그러면 차단기 먼저 차단시키고 단로기를 차단시켜. 투입을 한다. 단로기를 투입하고 차단기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은 거꾸로 되었죠. 차단기 개방 후 단로기를 여는 것이 아니고 차단기 개방 후 단로기를 여는 거 맞고 차단기를 닫은 후 단로기를 닫는 것이 아니고요. 단로기를 닫은 후 차단기를 닫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계속해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변전소에서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스 차단기는 뭐요? G12죠. G12 특고압용 차단기로서 SF6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차단기입니다. 일반 특고압 계통의 차단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SF6 가스 특고압용. 이번 불연성, 불에 붙지 않는 SF6 가스. 화재 위험성이 적다. 한번 근거리 차단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가 아니고 유리합니다. 근거리, 근처 차단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틀렸고요. 가스니까 뭐 방출되면 안 되겠죠. 밀폐 구조입니다. 밀폐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이 없다. 30번 연가의 주된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연가가 뭐예요? 우리가 선로가 있으면 위치를 3등분을 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위치를 바꿔줘서 제일 큰 목적은 선로정수 평형입니다. 선로정수 평형과 이렇게 함으로써 직렬 공진을 방지할 수 있고요. 유도장애도 감소되죠. 예. 유도장애, 우리가 정전 유도장애 할 때 연가 나옵니다. 유도장애 되고요. 작용정전 용량, 작용정전 용량 우리가 21번에서 했던 그거죠. CS 플러스 3cm. 그것과 연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1번 첨두부하 발전용으로 적합한 것은입니다. 우리가 기저부하가 있습니다. 기저부하. 기본. 가장 기본. 그래서 절대 정지하면 안 되는 발전기. 이거 뭐예요? 기저부하는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기본은 무조건 발생해 줘야 된다. 최저. 기본적으로 최저. 첨두부하는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할 때만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 양수 발전이죠. 그래서 밤에 남는 전기를 가지고 높은 곳에 물을 퍼올렸다가 낮에 전력을 많이 소비할 때 물을 내려서 전력을 발생시키는 방법, 양수 발전입니다. 그래서 31번에는 2번이고요. 32번입니다. 전력 케이블의 연피손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연피선인데 우리 케이블 구조를 간단히 보면 여기에 가운데 도체가 이렇게 있죠.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구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절연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절연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연피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피 뭐예요? 납이죠, 납. 연피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배웁니다. 맴돌이 전류라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오지마 하는 이런 방해하는 성분이 발생하고 이것이 맴돌이 전류인데 맴돌이 전류가 이 연피 납 부분에서 발생을 하면 그것이 손실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피 케이블 이 부분은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맴돌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번은 뭐 히스테리시스 현상은 잘 아시죠? 우리가 자속이 발생하는 곳, 철 같은 것에서 히스테리시스 현상이고요. 이번 표피작용은 도체 자체에서 발생. 도체 자체에서 전류가 깊이 못 침투하는 것, 침투 깊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표피작용이고요. 표피작용은 도체 자체입니다. 유전체는 뭐예요? 절연체입니다. 유전체는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거죠. 납이 아니고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유전체손입니다. 조금 뭐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연피에서 발생하는 것은 맴돌이 전류다. 33번 화력발전소에서 발전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큰 손실하면 복수기죠. 복수기가 뭐예요? 터빈을 거쳐서 나온 그 증기를 물로 바꾸는 거죠. 물로 바꾼다. 그래서 정말 석탄이나 뭐
가스 기름으로 열심히 만든 전기를 물로 바꾸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큽니다. 복수기의 냉각수 손실이 된다. 복수기 손실이요. 계속해서 34번입니다. 4번. 단상 이선식 배전선로의 선로 임피던스가 E 플러스 J5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단상 이선식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선당인지 전체 저항인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 선당 저항과 리액턴스를 얘기하는 건지 혹은 두 선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한 선당이라면 한 선당 E 플러스 J5라면 문제에서 한 선당이란 언급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선 전체 얘하고 얘를 합한 전체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E 플러스 J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유도성 부하. 무유도성. 이것은 역률이 1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송전단 전압입니다. 일단 수전단 전압이 100이에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가 되고 단상 이선식에서 전압 강화는 I의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됐죠. 사인 세타가 되고 지금 여기서 무요도성이라 했으니까 사인 세타 0, X를 0으로 하면요. 얘만 저항 성분만 고려해 주시면 되죠. E 플러스 J5에서 저항 2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전류는 10 곱하기 저항 얼마요? 2. 20이죠, 20. 역률 1이니까. 예. 그러면 송전에서 하면 100 플러스 20 하면은 120V가 됩니다. 120V. 답은 1번. 네, 계속해서 35번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수전단을 단락할 경우 송전단 전류 IS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다음 VS는 송전단 전압, Y는 어드미턴스의 Z는 임피던스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해설에 수록은 했지만 결과를 암기해 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5번에 지금 단락했을 때가 있고 개박했을 때가 있는데 단락했을 때 IS는 루트에 임피던스 분의 어드미턴스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탄젠트이시죠. 삼각함수에서 탄젠트의 역이 뭐예요? 탄젠트의 역이 코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코탄젠트인데 그냥 코탄젠트가 아니고 쌍곡선 함수에 나오는 하이퍼블리고 여기에 ZY의 VS 송전단 전압에다가 루트 임피던스보다 어드미턴스 곱하기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루트 ZY를 곱하고요. 개방일 때는 비슷합니다. IS는 루트 임피던스 분의 어드미턴스의 코탄젠트가 뭐요? 탄젠트 역수라 그랬죠. 그래서 하이퍼블릭 탄젠트 ZY의 V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일 경우는 1번이고요. 만약 개방일 경우는 3번이죠. 3번. 3번은 개방일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6번. 제5고조파 전류의 억제를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 값으로 적당한 것은 우리가 3고조파는 얼마예요? 3고조파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넘기고 넘기면 3의 제곱분의 1은 9분의 1. 그래서 약 11%. 예. 11에서 13%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5고조파. 3고조파는 3의 제곱. 5고조파는 얼마? 5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25분의 1 하니까 얼마? 4%. 4%. 그런데 이론적으로 4%죠. 근데 여유나 손실 등을 고려해서 실제는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는다면은 5고조파는 6% 정도. 답은 1번이 됩니다. 6% 정도.
37번입니다. 다중접지. 22.9kV 같은 경우는 접지를 다중으로 합니다. 다중접지 3선, 4선 배전선로에서 고압측 1차측 중성선과 저압측 2차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입니다. 우리가 접지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고압측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연결하는 것은 혼촉이요, 혼촉. 혼촉 시 고압측 전압이 저압측 전압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저압 혼촉 시 수용과에 침입하는 전압,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다음은 보호 개전 방식,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보호 개전 방식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말 되는 거, 말 안 되는 거,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고장 구간 내지 고장 구간의 차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과도 안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 작동 시한을 가질 것. 빨리 차단해야 되면 빨리 동작할 것,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에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고요. 맞죠?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4번, 고장 파급 범위를 최대로 하기 위한 재폐로를 실시할 것. 고장 파급 범위가 최대라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4번. 39번입니다. 어떤 회로망의 4단자 정수 중에서 A, B, C, D가 주어졌을 때 C는 어떻게 되느냐? 회로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 AD 마이너스 BC는 1입니다. 문제에서 C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AD 마이너스 1은 BC가 되고, 따라서 C는 넘어가니까 B분의 AD 마이너스 1입니다. 나머지 계산기 모두 맡기시면 되죠. B는 얼마요? B는 J2분의 A는 8 곱하기 D가 3 플러스 J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하면은 8 마이너스 J 11.5로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고요. 40번입니다. 40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전기 2옴이요. 발전기 2옴이고 선로가 1.2옴. 네. 그리고 저항이 0.32옴. 그리고 선로가 1.75옴이고 여기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이때 단락전류는입니다. 단락전류 IS는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도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이런 공식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면 단락전류는 뭐다? 단락전류는 임피던스분의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 얼마냐? 지금 3상에서 통전단 전압이 3300V예요. 앞에 문제에서 나왔지만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보세요. 여기 코일이죠. 여기 코일 감겼죠. 여기 코일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리액턴스 성분이고 이것은 저항 성분입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루트에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얼마요? 2 플러스 0.32 플러스 1.7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를 따로 계산하면은 계산한 값을 여기에 넣습니다. 이 값을 여기에 넣어요. 넣어서 단순히 계산해 주시면 380, 약 380 암피아, 단락전은 380 암피아 정도가 된다. 3번입니다. 3번. 네, 전력공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기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